The future of robotics is here. The next wave of AI. When you look out next 2, 3, 4 years, this is just the start of the next chapter, the next book, as Musk calls it, in the Tesla growth story. I think it's one of the best disruptive names in the world. It's good here. I mean, 56% of the Fortune 500 are now doing something on-chain. BlackRock tokenizing real-world assets. JP Morgan is doing things on-chain with Onyx.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앞으로 2년 혹은 3년 내에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획기적인 발전을 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올가에서 테슬라 폭등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웨드부시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인데요. 댄 아이브스는 최근 고객들에게 보낸 사안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최대 $350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주가 대비 2배가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과연 왜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의 주가가 폭발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바로 전 세계 암호화폐 산업을 살펴볼 수 있는 2024 크립토 서밋이었습니다. 이 이벤트에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도 참여했는데요. CNBC와 인터뷰하는 소중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합치게 되면요, 세계 최대 수준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에 이어서 두 번째가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는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재무 구조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테슬라 투자자는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과 인터뷰를 통해서 암호화폐의 전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월가는요, 정말 4차 산업혁명으로 뜨거운데요. 인공지능으로 엔비디아라는 새로운 황태자가 태어났고요. 비상장 기업으로서 사실상 실리콘밸리를 장악한 신흥 닷코스 오픈 AI가 상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엄청난 자금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SEC는요, 그동안 계속해서 부결해오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함으로써 사실상 미국과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의 세상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크립토 월드에서는 정말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미국의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로 다시 한번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코인베이스 등 암호화폐 산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이 행사에 참여해서 향후 블록체인을 이용한 다양한 사업적 확장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가 정말 뜨거웠기 때문에 CNBC는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암호화폐의 전망을 살펴보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크립토 서밋은요, 코인베이스가 개최하는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한 행사인데요. 이번이 뉴욕에서 개최되는 두 번째 행사였고요. 이번 행사에서는요, 기존의 암호화폐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전통 금융 분야 전문가들까지 초청해서 암호화폐와 핀테크 간의 연계성을 어떻게 하면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확장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하고요, 이 코인베이스가 새롭게 도입할 기능, 그리고 사업 영역까지 정말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암호화폐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이번 2024 크립토 서밋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브라이언은요, 특히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는 데 이어서 모든 자산의 토큰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는 모든 자산이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말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것에 우리 투자자들은 빨리 눈을 뜨고 투자에 참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선 영상에서 블랙록이 추진하고 있는 자산 토큰화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드렸었는데요. 최근 블랙록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첫 토큰화 펀드를 출시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기업인 토크나이스드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첫 토큰화 펀드인 비드를 출시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이 소식은요, 블랙록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실물자산 RWA 토큰화 펀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외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블랙록은요, 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는데요. 비드는 토큰 한 개당 $1, 현재 원화론 약 1,350원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매일 발생하는 배당금을 이용자의 지갑에 토큰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들 토큰 한 개가 $1의 가치를 추정하면서 다양한 상품들을 토큰화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블랙록은 이 비들 펀드가 총 자산의 100%를 미국 달러와 국채 등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하고요. 이용자가 블록체인의 토큰을 보유하는 동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자산과 국채 등에 투자하고요. 그에 대한 권리를 토큰화해서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요. 결국은 실물자산 RWA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새로운 형태의 거래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가적으로 이 토큰에서 배당금도 나오게 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비들은 더욱더 큰 펀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비들 이용자는 보유한 토큰을 언제든지 다른 이용자들에게 양도를 할 수가
있고요. 펀드의 초기 참여자는요, 앵커리지 디지털은행, 비트고, 코인베이스, 파이블록스와 같은 가상자산 업체와 블록체인 인프라 제공업체라고 합니다.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인 로버트 미치닉은요, 블랙록의 계열사인 블랙록 파이낸셜 매니지먼트가 펀드 투자 매니저를 맡는다고 하고요. 뉴욕 멜론은행이 펀드 자산의 수탁자와 관리자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서비스 기업인 시큐리타이즈가 토크나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들은 미국 증권법과 투자회사법에 따라서 주식을 발행하게 되고요. 펀드의 초기 투자 최소 금액은 $500만, 한화 66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현물 ETF가 출시됨에 따라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다양한 파생 상품이 이 네트워크 위에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록록이 이 거대한 흐름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 파도는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브라이언은요, 블랙록과 JP모건, 구글 클라우드 등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이 암호화폐로 결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미 기업 간의 거래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개인 소비자가 이 거대한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이 거래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이 시장의 확장성은 정말 엄청나게 커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라이언은 코인베이스가 앞으로 이러한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거래하는 플랫폼으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코인베이스의 미래는 정말 밝다고 했습니다. 암호화폐의 종류가 다양하고 블록체인 종류도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거래 속도라든지 암호화폐의 신뢰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아직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는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부분은요,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부분인데요. 최근 암호화폐를 옹호하면서 지지율도 상승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분위기에서 남아있는 비트코인을 모두 미국이 채굴해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그 길이 미국이 에너지 지배국이 되는 방법이라고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에서 비트코인 채굴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에 대한 최후의 방어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현재 채굴되지 않고 남아있는 미래 비트코인이 모두 메이드 인 USA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엘살바도르 대통령에 이어서 미국 대통령 후보까지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의 가격 전망은 여전히 밝아 보이기도 합니다. 현재 주요 비트코인 채굴 국가는요, 중앙아시아의 국가들과 엘살바도르 그리고 독일과 같은 일부 유럽 국가인데요. 비트코인의 최종 공급량은요,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고요. 오는 2140년까지 채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전체 공급량의 90%가 채굴되었고요. 남은 10%의 가치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는요, 나스닥에 상장된 비트코인 채굴 회사 클린스파크 그리고 라이어 플랫폼스의 경영진을 만나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 만남 이후에 트럼프는 채굴자들이 전력망의 에너지 공급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번 코인베이스가 주최한 두 번째 크립토 서밋은 큰 관심을 받으면서 개최됐고요. 코인베이스는 앞으로도 중요한 암호화폐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합치게 되면요, 세계 최대 수준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에 이어서 두 번째가 되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향후에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재무 구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 투자자들은요, 이 암호화폐의 동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테슬라에 대한 긍정론자였다가 또 한동안은 부정적인 입장으로 바뀌기도 했던 웨더부시 애널리스트 댄 아이버스가 최근 테슬라 주주총회가 끝난 이후에는 다시 테슬라 옹호론자로 돌아서면서 테슬라의 주가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최근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조차 테슬라 주가의 침체 기간이 길어지니까 입장을 수시로 바꾸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투자가 참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댄 아이버스는 최근 고객들에게 보낸 사안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최대 $350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 대비해서 2배가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댄 아이버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바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보상 패키지가 주주총회에서 통과되면서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가 주주총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면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아닌 xAI나 스페이스X에 더 집중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분석까지 맞다고 해야 할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테슬라에 대한 불확실한 요소가 사라졌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 승인이 주가로 치면요, 주당 20달러에서 25달러의 상승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이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임을 증명했다고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는 8월 8일로 예정된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벤트가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로보택시 서비스가 테슬라의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을 증명하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을 가져오면 내년에는요,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까지 내놓았는데요. 최근 테슬라의 주주총회가 끝나고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가 통과되면서 테슬라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사라지게 되니까 월가의 시선이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테슬라가 보여줄 것은요, 8월 8일에 있을 로보택시 서비스의 확실한 비전과 전기차 분야와 에너지 비즈니스에서의 마진이 상승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어찌됐든 결국은 실적이 좋아야만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부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공지능의 황태자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최근 이 대만의 프로그램에 나와서 앞으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정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젠슨 황은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앞으로는 미래의 자동차처럼 보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리고 100년 후에는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주 보편화되기 때문에 없는 곳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2, 3년 안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정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할 것으로 내다보았는데요. 왜냐하면 젠슨 황은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더 많은 제조 능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자리를 휴머노이드 로봇이 채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하드웨어가 완성되어 왔다면 이제 인공지능 훈련을 통해서 소프트웨어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로봇이 앞으로는 인간이 사는 물리적 세계의 상식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젠슨 황은요, 과거의 지식 창출은 주로 인간에 의존했지만 앞으로 미래는요, 슈퍼컴퓨터가 새로운 지식 발견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슈퍼컴퓨터가 미래의 지식 발견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슈퍼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역할을 엔비디아가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또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젠슨 황은 좀 더 밝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통제하거나 인간 통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았고요. 특히 이제 오토파일럿이죠. 항공기에서 이제 조종사 없이 자동 비행 장치를 이용해서 이착륙이 가능한데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각종 안전 장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 자율과 자동화 기술을 신중히 구축한다면 충분히 안전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젠슨 황은요, 엔비디아가 AI 혁명의 발전을 촉진하는 세계의 엔진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엔비디아가 그동안의 가속 컴퓨팅을 통해서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발전이 가능하게 했다면 이제 그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기업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최근 젠슨 황은 테슬라의 FSD가 가장 훌륭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FSD를 이용해서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훈련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향후 2, 3년 내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젠슨 황이 강조했던 것처럼 실제 인간이 사는 물리적 세계의 상식을 더욱 잘 이해하고 인간이 사는 복잡한 세상에 들어와서 현실 인공지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테슬라의 가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치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미래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보편화가 된다면 결국 테슬라가 만드는 옵티머스가 정말 놀라운 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